대한민국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너무나도 뜬금없이 FA50의 경쟁자가 나타난 건데요. 그곳은 바로 인도, 경쟁 기체는 다름 아닌 테자스입니다. 남미의 맹주 자리를 두고 주변국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최근 인도 테자스 도입의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졸지에 FA50의 명성에도 금이 가고 있는 건데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수년 전 신규 전투기 사업 당시 FA50 도입을 잠정 확정지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또 한 번 FA50의 수출 신화가 그려지나 싶었는데요. 그러나 행복한 상상도 잠시 해당 수출권은 뜻하지 않은 모종의 이유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FA50의 남미 진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건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테자스가 FA50의 자리를 꿰차고 나타났습니다. 자칫하면 테자스가 FA50을 성능 면에서 앞서는 것 아니냐는 불쾌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가 FA50 대신 테자스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속 시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수출 무산 사건은 대한민국과 FA50에 있어 매우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FA50이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폴란드처럼 남미 대륙에 거대한 생산 기지를 건설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셈인데요. 하물며 남미 국가는 아니지만 멕시코까지 F5를 대체하기 위해 FA50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기체의 성능이겠지만 멕시코와 남미의 여러 국가가 FA50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아르헨티나에 대한민국의 생산 거점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되었을 텐데요. 더군다나 아르헨티나가 FA50을 포기한 건 기체 결함이나 성능 문제, 가격 같은 납득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일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아르헨티나는 미라주3와 F4 파이팅 호크를 대체할 새로운 기종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라주 F1M, 크피르시10, F16 등이 아르헨티나 시장을 노리고 덤벼들었는데요. 그러나 사실 아르헨티나는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바로 FA50이죠. 그도 그럴 게 미라주3만 따져도 무려 1961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3세대 전투기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아르헨티나는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 태역을 미뤄왔습니다. 쉽게 말해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건데요. 그러니 당연히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준수한 전투기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라주 F1M은 미라주3의 후속기이긴 했지만 스페인에서 사용하던 중고기체였고 크피르시10은 역시 3세대 전투기인 미라주5를 이스라엘에서 개량한 전투기였습니다. 둘 모두 준수한 전투기이긴 했지만 이미 3세대 전투기 태역 수순에 접어든 아르헨티나로서는 성에 차지 않는 물건들이었는데요. 결국 남은 선택지는 대한민국의 FA50과 미국의 F16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F16과 동급이 성능의 가격은 훨씬 저렴한 FA50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게 당연한데요. 실제로 2017년 아르헨티나 공군은 대한민국에 FA50을 내정하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 공군 관계자들이 경북 예천에 소재한 제16 공군 비행단을 방문해 FA50 평가를 진행하는 등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의 사례를 떠올려 보시면 이것이 발표만 미뤄두었을 뿐이지 사실상 도입을 결정지은 행동임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폴란드도 FA50 도입 의사를 피력한 뒤 고작 일주일 만에 방한하여 카이와 FA50 운용부대를 방문했고 그로부터 약 한 달 만에 도입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관계자들도 당연히 아르헨티나가 FA50을 도입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순항하리라 예상되었던 FA50 남미 진출이 돌연 커다란 암초를 두 개나 만나버린 건데요. 첫 번째는 뻔하디 뻔한 돈 문제였습니다. 고질적인 경제난을 앓고 있던 아르헨티나가 당장의 계약 체결이 힘들어 거래를 미룬 건데요. 쉽게 말해 예약을 걸고 대금 지급은 미룬 셈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차관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FA50을 수출하고자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미는 장기적으로 노후 전투기 문제가 불거질 잠재 가치가 높은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후발주자인 대한민국으로서는 차관을 제공하더라도 아르헨티나의 생산 거점을 마련할 가치가 있었는데요. 폴란드에 앞서 대한민국의 해외 생산 기지로서 아르헨티나가 활약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는 FA-50 10대를 우선 도입하는 것으로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고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뜬금없이 영국이 등장하는데요. 영국이 FA-50 제작에 사용되는 자국산 부품 6종에 대해 아르헨티나 수출 불가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이는 두 나라의 역사적 앙금에 기인한 결정인데요. 바로 1982년 벌어진 포클랜드 전쟁이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은 아르헨티나의 선제 공격이었고 이에 영국은 약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르헨티나에 대한 견제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측에서 미리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탓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해당 부품 중 하나는 FA-50 사출자석에 관련된 부품이었는데 이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서도 수입해 사용하는 아주 보편화된 부품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영국 정부의 판매 금지가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품을 국산화하여 대체할 것이며 계약을 파기하지는 않겠다고 대처했는데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FA-50의 아르헨티나 도입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KF-21 보라매의 완전 국산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에는 이때의 경험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아르헨티나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면서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FA-50이 무산된 신규 전투기 도입 사업에 인도의 LCA 테자스를 들이민 것입니다. 해당 소식은 인도가 아르헨티나의 요구에 따라 테자스의 사출자석 교체를 검토하면서 국제무대에 알려졌는데요. 재밌는 건 테자스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제 사출자석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출자석 교체 비용을 아르헨티나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그럴 거면 왜 FA-50을 다시 찾지 않았는지 의문스러운데요.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가 테자스라는 전투기가 아닌 인도라는 국가를 선택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이자 대규모 군대를 갖추고 있는 인도는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나라이자 2031년까지 연평균 6.7%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인데요. 경제, 사회, 군사면에서 상황이 여의찮은 아르헨티나는 이런 인도와 동맹의 물꼬를 트기 위해 테자스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테자스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도 그럴 게 세계 4위의 군사대국이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인도의 자체 개발 무기 체계들은 형편없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테자스는 그런 인도 무기의 수많은 실패 사례 중에서도 정점에 이른 전투기입니다. 인도에서 테자스 사업을 시작한 건 1983년의 일인데요. 그런데 정작 IOC를 취득한 건 무려 27년이나 지난 2010년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전투기를 개발했기에 이토록 오래 걸렸나 싶지만 정작 테자스는 4.5세대 전투기가 보편화되었을 때 개발을 시작한 4세대 전투기에 불과합니다. 개발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인도 공군은 테자스 대신 라파를 도입해야만 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선 국산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한 법이고 그렇게 나온 전투기가 성능만 준수하다면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테자스는 성능 고하를 떠나 제대로 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결함투성이었습니다. 일례로 비행 제어 체계와 동체 구조물 설계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기체를 만들어 놓고도 2001년이 될 때까지 6년이나 시험 비행을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한편 인도는 전투기 레이더 자체 개발에도 도전했지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기술력이 딸려서 신호 처리 모듈과 레이더 사이에 호환성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로 인해 무장조차 운용할 수 없었는데요. 결국 인도는 레이더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ELM-2031을 탑재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도는 테자스를 개발하면서 전투기 엔진까지 자체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일명 GTX-35vs 카벨 엔진인데요. 그러나 이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실패했고 되려 테자스의 개발 기간만 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끝내 전투기 엔진 비슷한 것도 만들지 못하고 F404 엔진을 수입해서 탑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인도의 국산화 도전은 분명 필요한 일이었지만 인도의 군사기술력 수준을 생각하면 시기상조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부품을 일부 도입해 KF-21 개발을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차츰 국산화율을 올리는 선택을 내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요. KF-21처럼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의 FA-50과 비교해봐도 인도의 테자스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FA50의 모체가 되는 T50은 1989년 국방과학연구소가 국산 초음 속 전투기 보유에 대한 제안을 처음으로 꺼낸 데 이어 약 15년 만인 2005년 초도물량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FA50으로의 개량이 약 2년간 소요되었으니 아무리 길게 잡아도 17년에 불과한데요. 그러면서도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모든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고급 전자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안전성과 우수한 경제성을 갖춰 운용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FA50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판매 실적으로도 이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신규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대한민국 FA50과 인도의 테자스가 최후 결정까지나마 경합을 펼쳤는데요. 테자스는 말레이시아가 첫 수출 기회였던 만큼 놀라울 정도로 저렴한 단가를 제시했고 심지어 현지 공장 건설과 더불어 대금의 절반을 현물로 받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기체 자체의 성능보다 부가적 요인으로 승부수를 던졌던 건데요. 하지만 테자스는 국제무대에서의 어떠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도 무기의 형편없는 품질과 저열한 수준의 사후 관리는 악명이 높았습니다. 결국 기체의 성능, 사후 관리를 통틀어 말레이시아는 대한민국의 FA50 블록 20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국제적인 이해관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무기체계 본연의 성능입니다. 정치적 동맹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겠지만 막강한 힘의 논리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디 FA50과 KF-21 보라매가 대한민국의 힘을 더 멀리 퍼뜨릴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